가장 핵심적인 요건이 한 3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당신에게 떨어질 형은 가장 낮다고 하더라도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이 될 것이다. 근데 고의를 부인하는 거는요, 모든 이제 변호사의 무죄 변론 중에 가장 난이도가 어렵습니다. 결국에는 기소유예 처분이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짱변 사무소의 짱변 장훈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저희 사무실에서 실제로 진행을 했던 성공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채널에 이제 구독자분들이라거나 형사사건으로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으셔야 되는 뭐 그런 상황에 처해 보신 분들이라면은 기소유예라는 개념에 대해서 알고 계실 겁니다. 기소유예라는 것은 뭐냐면은 기소를 유예한다는 것이고 불기소 처분의 일종입니다.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면은 아무런 전과도 남지 않아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다라는 거고, 기소유예는 이제 특이한 게 죄가 인정이 되는데도 이거를 유예해 준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봐준다라는 의미예요. 모든 상황에 있어서 다 봐줄 수 있는 거는 아니죠. 가장 핵심적인 요건이 한 3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첫 번째는 해당 피의자가 사건 내용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그리고 피해자가 있다라면 이제 합의까지 했을 것. 두 번째는 피의자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일 것. 세 번째는 범행 자체가 죄질이 경할 것. 한 이 3가지 정도 조건이 가장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죄는 인정이 되는데 한번 봐준다라는 거고,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 죄 자체가 상당히 경미한 범죄여야 된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는 굉장히 소액의 절도 범죄, 이제 편의점 같은 데서 뭐 이렇게 과자를 뭐 훔쳤다든가, 이것도 절도죄에는 해당이 됩니다만은 그래도 경미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편의점 점주와 합의를 하면은 기소유예가 많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또 성범죄는 이제 대부분 다 상당히 중한 법정형을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성범죄 중에서도 이렇게 경미한 범죄들이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라고 했을 때 뭐 수지침을 봐주겠다라고 하면서 뭐 손을 이렇게 주물주물 이렇게 했다든가, 지나가면서 옷 위로 뭐 엉덩이 부분을 손으로 이렇게 툭 치고 지나갔다던가, 이런 것도 다 강제추행죄거든요. 근데 강간죄 뭐 이런 거에 비해서는 훨씬 이제 경미하지 않습니까? 이런 경미한 범죄 같은 경우에는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를 원만하게 하면은 기소유예 처분이 많이 내려집니다. 제가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사례는 강간치상죄에 있어서도 과연 기소유예 처분이 나올 수 있는가라는 거죠. 강간치상죄는 이제 굉장히 이제 엄하게 처벌하는 죄입니다.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는 굉장히 강한 죄예요. 저는 이제 항상 살인죄랑 많이 비교를 해보는데, 살인죄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가장 중한 범죄이지 않습니까? 살인죄의 법정형이 어떻게 되냐면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근데 사형은 선고 자체도 잘 안 나고, 선고가 내려진다라고 하더라도 집행이 거의 안 된다라는 거는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은데, 사형을 빼고 나면은 사형죄랑 강간치상죄는 법정형이 동일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중한 범죄에서도 과연 기소유예 처분이 나오는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사안은 이렇습니다. 그 남성과 여성은 요즘 말로 하면은 썸을 타는 사이였다라고 하죠. 둘이서 이제 시간을 보내다가 남성의 자취방으로 옮겨서 술을 같이 이렇게 마시다가 남성이 이제 단둘이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사귄 거랑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랬는지 이제 성관계를 이렇게 시도를 했던 거예요. 근데 여성은 이제 성관계에 대해서 거부를 했고, 그 과정에서 침대에서 굴러 떨어지면서 조금 다치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남성은 성관계를 시도를 하다가 여성이 거부를 했더니 이제 그 즉시 그만뒀습니다. 그러니까 강간행위, 성관계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근데 그 여성분은 화가 나기도 하고 트라우마도 생기고 해서 이 남성을 이제 경찰에 고소를 했습니다. 이 남성의 적용 법조는 뭘까요? 바로 강간치상죄가 되는 겁니다. 자, 강간치상죄는 강간을 하는 도중 또는 하고 나서 피해자가 상해에 이르면 성립하는 범죄인 것인데, 이 강간죄는 꼭 기소가 되는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범죄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고 강간의 행위 자체는 이제 미수에 그쳤다라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여성분이 이제 상처를 입었다라고 하면은 강간치상죄가 이렇게 성립이 되는 그런 범죄가 되는 거죠. 이 남성은 사귀는 사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게 이렇게까지 중한 범죄에 해당된다는 거를 알고 나서 정말 놀랐습니다. 저희 법원에 와서도 상담을 했습니다만은 다른 많은 법인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상담을 받았다라고 해요. 대부분의 법인들은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강간치상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굉장히 중한 범죄이기 때문에 아무리 피해자랑 합의를 하고 당신이 인정하고 반성을 한다라고 해도 절대 이거는 기소유예 처분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당신이 인정하면은 죄만 인정하는 꼴이 돼서 결국 재판으로 가서 유죄 판결이 나올 것이고, 유죄 판결을 받았을 때 당신에게 떨어질 형은 가장 낮다고 하더라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이 될 것이다. 그런데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이 떨어지면은 이 남성은 그 당시에 대기업에 다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대기업에서 직을 상실하게 되고 재취업도 상당히 어려워지고 성범죄자로 남아가지고 경찰서에 가서 뭐 등록도 해야 되고 계속 신고도 해야 되고 굉장히 이제 어려움이 남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행동은 강간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한 구석이 있으니 이거를 우리는 무죄를 다퉈보자. 법무법인들에서는 이렇게 그걸 했다라고 해요. 무죄를 다투자라는 거는 무슨 의미냐면은 고의가 없었다라는 거죠. 행위 자체는 성관계를 하려고 했고 여성이 그 과정에서 침대에서 떨어져서 상해를 입었기 때문에 행위 자체는 강간 치상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남성은 고의가 없었다. 그러니까 나는 강간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사귀기 직전의 사이에서 합의하는 그런 행위라고 생각하고 했다라는 거죠. 근데 고의를 부인하는 거는요, 모든 이제 변호사의 무죄 변론 중에 가장 난이도가 어렵습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행위는 맞는데 고의는 없었다. 이게 당연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이랬어요. 어쨌든 여성이 거부를 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에 시도를 했을 때는 고의가 없었을지언정 거부를 한 시점과 그거를 그만둔 시점에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최소한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이 됐던 거예요. 이제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거는 무죄를 주장을 했을 경우에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분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지 않고 재판으로 넘어가면은 최소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제 형이 떨어지기 때문에 본인의 그 인생은 완전히 이렇게 망가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무죄를 받거나 아니면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이렇게 둘 중에 하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 사안에서 과연 기소유예 처분이 나올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다른 법인들의 경우에는 어렵다. 강간치상죄에서 어떻게 기소유예 처분이 나오냐 이렇게 봤던 거고, 제가 봤을 때는 아니다, 나올 수 있다. 살인죄에 버금가는 법정형이 높은 이런 범죄이긴 하지만 이 사안의 실질을 두고 봤을 때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분께 무죄를 주장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결국에는 당신은 많은 것을 잃게 될 것이다. 차라리 인정하고 합의를 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노리는 게 좋겠다라고 저는 이제 설득을 했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많이 이렇게 갈등을 하다가 결국 저희가 제시하는 방향을 따르기로 결정을 했죠. 자, 어떻습니까? 강간치상죄 계속 되풀이해서 말씀드립니다만은 살인죄와 법정형이 거의 유사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높은 범죄에서 기소유예, 그러니까 죄는 인정이 되지만 한번 봐주겠다, 아예 재판으로도 넘기지도 않겠다라는 처분이 과연 가능할까요? 이 사안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은요, 적용 법조에 정해져 있는 그 형을 기준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그것도 기준이 됩니다만은 그 사안의 실질을 놓고 봐야 되는 경우가 더 크단 말이에요. 이 사안을 보십시오. 같이 있던 자리에서 두 사람 사이의 관계, 전혀 모르는 사이도 아니었고 약간의 이성적인 호감을 쌓아가던 관계였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성행위까지는 이르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여성분이 상해의 결과가 있긴 했습니다만은 그거는 침대에서 이렇게 떨어지면서 약간 타박상, 이제 2주 정도의 상해를 입은 정도였단 말이에요. 적용 법조 자체는 굉장히 무시무시한 강간치상죄입니다만은 사안만 놓고 보면은 그렇게까지 절대 봐줄 수 없는 정도의 심각한 범죄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방향을 정한 다음에 피해자분께 정말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게끔 유도를 했고 상당히 높은 액수의 합의금도 이제 지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서 충분한 그런 그 금전을 이렇게 제공했다라는 조건이 이렇게 성립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에 이제 많은 이렇게 자료들을 이렇게 수집을 해서 검사님을 설득을 했고 결국에는 기소유예 처분이 나왔습니다. 이분은 합의금으로 상당한 금액의 액수를 사용하긴 했습니다만은 재판까지 가가지고 유죄 판결이 인정됐을 때에 비해서는 훨씬 더 금전적인 손해도 어떻게 보면 적었고, 만약에 이제 유죄 판결이 났으면은 어차피 여성분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이렇게 배상해줘야 되는 책임도 이렇게 생겼던 겁니다. 만약에 이분이 다른 법인의 안처럼 무죄를 주장했으면은 어떻게 됐을까? 무죄를 주장해서 무혐의를 받았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됐으면은 기소유예랑 효과는 똑같습니다만은 합의금이 들지 않았다라는 경제적인 그런 거는 있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럴 가능성은 너무 낮다. 결국에는 재판으로 이렇게 회부됐을 것이고 뒤늦게 재판에 가서야 인정을 하고 합의를 했다 치더라도 이미 기소유예를 내려줄 수 있는 타이밍은 넘어가 버린 거예요. 재판에서는 이분한테 떨어지는 가장 낮은 형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입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대부분의 신분에서 신분 결격사유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변호사,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의사도 주장이 되게 됐고 공무원, 공사, 대기업 어느 정도의 이제
규모가 있는 직업이라든가 고용인이라든가 또는 이제 전문직의 자격증 이런 것들은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이 떨어지면은 다 상실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분은 그렇게 될 수도 있었습니다만은 저희의 적절한 조언에 따라서 이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그 직도 이렇게 무사히 유지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사건에 연루가 되면은 어떻게든지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해결을 할 때 어떤 방향으로 해결할 것인지가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것도 초반에 나는 무죄를 받겠다라는 것과 아니야 나는 정말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사과를 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구해보겠다라는 거에 따라서 결과는 천양지차로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를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혹시라도 범죄에 연루가 됐다거나 뭐 억울한 일을 당하셨다거나 억울한 피해를 당하셨을 때 이런 부분들을 염두하셔서 꼭 초기 단계에는 변호사와 상담을 거치시기를 강력히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